SNS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팩트 하나는 팩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킹 문제니까 188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 11월부터 2002년 5월 23일까지 2007년 11월은 바로 폴리티팩닷컴이 시작한 시점인데요. 거기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나름대로의 소위 공표 방식, 검증의 방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상세한 얘기들은 여러분 자료를 보고 참고하시고요. 총 2367건의 검증 사례 중에서 특히 이것은 트루스 오버 메타라는 진실 측정기라는 척도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이 측정한 결과입니다. 약 156건 정도가 SNS와 연쇄 이메일 등 소위 소셜미디어군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오른쪽에는 비율을 간략하게 보시면 진실, 대부분 진실, 전반의 진실, 대부분 거짓, 허위, 새빨간 거짓말, 팬송 화이어라는 6개의 분류 중에 오른쪽 비율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전체 비율에 비해서 SNS와 연쇄 이메일의 경우 오류의 가능성, 거짓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숫자가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사례 171개 중에서 24개 정도가 24개가 SNS와 연쇄 이메일인데 역시 오른쪽의 비율을 보시면 기존의 다른 발언들보다 즉 폴리티팩닷컴이 대상으로 한 검증 대상의 다른 것보다는 소셜미디어, SNS, 체인 이메일 등에 우리가 신뢰를 주기 힘들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특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SNS와 우리 정치 풍향계, 특히 지식검증의 문제를 살펴볼 명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치 발언, 수많은 체인 이메일, 수많은 트위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메시지 중에 무엇을 검증 대상으로 할 거냐? 모두를 다 다룰 수 있는 재주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주제의 대상으로 삼는 기준은 이게 뭐지? 정말 궁금한데 사실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에 1차적으로 주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질문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팩트체킹 팀에서 합의를 뒀을 때 비로소 시작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폴리티팩닷컴과 팩트체크.org에서 하고 있는 팩트 검증의 즉 사실 검증이 진실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많은 사실들이,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안일까? 물론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모두를 다 자세히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적 상황이 없을 때 갈 수밖에 없는 소위 반복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적 시각에서 철학의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간주관성에 대한 기대사하는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과연 검증 가능한 거냐 아니냐. 누군가 그냥 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로 자료를 수집해서 검증 가능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 버전으로 간략하게 줄이자면 역시 미국에 있는 팩트 체커들이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 가능한 주위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면밀하게 분석한다.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료로 다시 들어가서 원자료를 다시 확인한다.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한다. 세 번째는 인터넷 떠다니는 자료들은 애용할 수는 있지만 그 한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가자. 그거를 빌 아데어 폴리티팩닷컴의 대표는 Love and Fear the Internet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체킹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하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방법론으로 따지면 굉장히 엉성한 방법론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철저한 무슨 내용 분석 카테고리에서 분류를 하는 방식보다는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발제문에는 최근 2012년 이후에 특히 폴리티팩닷컴과 팩트체크.org에서 거론한 주로 페이스북, 블로그, 체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을 이 팩트체커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해서
폴리티백닷컴의 경우에는 6가지 트루스오메터의 어떤 항목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대한 과정을 사실 너무 간략하게 줄여놨습니다. 그 대신 제가 거기 URL을 다 기록해놨으니까 여러분 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간단히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정보를 다 확인하시고 어떻게 다양한 자료들을 놓고 비교를 하면서 검증을 한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한 몇 가지 사례들을 나름대로의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내일이 투표일인데 모레라 그러면 우리 바쁜 사람들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악의적인 체인 이메일이죠. 내일이 아니고 모레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마동문의 생일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의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우리 트위터에서 비롯된 이야기고요. 정유학 국회 부의장의 신공항 관련 발언도 역시 마찬가지고 강정마을 해운기지 언론 발언은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이야기지만 또 그 안에는 트위터에서 유포된 내용들에 대한 확인의 작업들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SNS에 유통되고 있는 자료들을 똑같은 정보원을 중심으로 조선일보가 검증을 해서 결론을 내고 그 다음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정보원들을 활용해서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해서 다시 썼는데 전부 사실 검증이라는 이야기를 저와는 좀 다르게 쓰겠지만 썼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두 신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제가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홍준표 의원이 대표직을 그만두고 트윗에 한 이야기들이 언론사들이 받아서 나간 또 오보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팩트체킹의 대상은 한국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라는 이야기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해진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한다면 언론사의 정파성이 문제일 것 같고 어떤 개인이 할까 누가 할까 독립적 정치적 재정적 독립성이 과연 누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토의의 주제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오태근 선생님과 같이 시작하면서 한 몇 가지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림 11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이 단순한 사실의 검증이 아니고 진실한 검증의 문제일 때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은 전부 SNS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입니다만 첫 번째 주장이 없는 사실 그 내용을 한번 해보자. 단순한 분류가 아닌 어떤 걸까? 사실이 없는 주장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세 번째, 사실과 주장이 같이 나와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사실은 없는가? 네 번째, 과연 어떤 주장은 적합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결국 좀 미완의 과제입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과제이긴 한데요. 첫째, 이 작업의 정교화를 위해서 소위 사실과 주장의 관계와 진실의 문제를 어떻게 개념 정리하고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맥락적 해석학 관점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식과 정보의 계보학의 문제가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상학적인 간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의 문제가 개입될 수도 있는 이론, 개념과 방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좀 이런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는 물론 SNS와 정치 발언과 언론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NS의 경우에는 트위터, 블로그, 체인 이메일, 기타 등등의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사실과 주장을 담을 수 있는 한계와 용량은 어디까지일까 라는 문제는 특히 오늘의 주제인 SNS 문제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